12월의 넷째 주 신통할 탄핵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야,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기 박사님, 이 윤석열이 이 벚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하며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 계속 취하고 있고, 이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윤석열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뭐 계속 이제 무조건 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헌재를 자극하고 국민 감정만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판결까지 꼭 늦으란 법은 없습니다. 뭐 헌재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오히려 속도를 내면 뭐 2월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3분의 2가 넘습니다. 애초부터 사실 국민들은 한덕수를 신뢰하지는 않았는데요. 윤석열이 지금 다시 돌아오면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0% 가까이 됩니다. 거의 뭐 이제 공포 속에 있는 거죠. 민주당은 국민 안심을 위해서 한덕수를 더 과감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권성동 이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이죠. 이 양반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정족수 문제가 이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한덕수가 국무총리 신분일 때 행한 그 행위를 대상으로 탄핵을 이제 추진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로서 탄핵이 되면 권한대행 역할은 뭐 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면 자동으로 권한대행직도 물러나는 것과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족수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아마 국회는 이제 과반으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통과 후에 헌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재판관부터 먼저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지만 이 내란 세력의 저항이 아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할 방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 대다수가 지금 상황을 위기로 이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다소 이제 강경한 방식을 취해도 국민들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4일에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204표를 얻어서 정족수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약 2개월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대권 후보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외에는 별다른 지금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민주당 중심의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전국 안정을 시키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김남기 박사님, 그동안 이 개헌 이거 이번 대선과 동시에 추진하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 개헌과 같이 이 대선이나 총선, 이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면 대선 이슈에 묻혀서 이 선거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런 이제 우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국민투표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1980년 제8차 개헌은 대통령 7년 단임제를 도입하면서 국민투표에서 찬성 91.6%, 반대가 8.4%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있었던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하면서 찬성이 93.1%, 반대가 6.9%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처럼 찬성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국민투표가 그렇게 이슈화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현재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국민이 과반을 이미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면 아주 높은 찬성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또 이 일부에서는 대선과 총선 동시에 하면 이 권력 분립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자, 대선을 총선과 같이 치르면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또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반드시 국회 의석이 여소야대가 되어야 되는지는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면 여당이 꼭 다수당이 될 것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최근 이 대부분의 대선은 박빙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역시 지역구마다 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보면 뭐 111, 뭐 22 이렇게 예, 줄투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권자들은 교차 투표를 하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른다고 해서 반드시 권력 분립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국회가 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은 이 국민에게 이 총뿌리를 겨눈 내란 속에도 이 자당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편들고 있으니 더 이상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이런 거부터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좀 좋은 방법 없겠습니까? 네. 네, 이 국회의원은 지금 국민 소환 대상도 아니고 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국회 의석 배분이 국민들의 의사들을 이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의 지지율과 정당의 의석 분포를 일치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면 비례대표를 보다 확대하고 선거구의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 함량 부족의 국회의원들은 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특정 정당의 독주도 막을 수 있고 다당제가 이제 정착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일당 독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먼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의 마지막 순서 윤석열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요. 네. 네, 한국갤럽이 이 민주당 48%, 국민의힘 24%로 두 배요. 네, 한 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8%가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50.3% 대 29.7%로 두 당의 격차가 20.6%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은 52.8 대 24.2로 28.6%포인트 차가 납니다. 이번 주에 여론조사 꽃 ARS 조사는 없었고요. 2년 편향을 제거한 NGI라는 지금 지수는 지난주에 50.7로 처음 50을 넘었는데 이번 주에는 53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이 직무 정지 상태라서 직무 평가가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대신 이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좀 있던데 몇 가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내일이 당장 이제 대선일이라면 어디에 투표하겠느냐 했을 때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가 57%, 국민의힘 후보가 27%였습니다. 조원 CNI 조사가 있었는데요.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된다. 그 찬성이 71, 반대가 26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제 개편 시에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51%고요. 현행 5년 단임제는 23%였습니다. 내각제는 9.5%가 선택했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헌재 판결을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68%,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30%였고요.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반면에 행정부와 검찰은 가장 낮았습니다. 뉴스핀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견은
35%고 수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51.2%였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윤석열 탄핵 결정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52.5%,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의견은 31%였습니다. 자, 이런 조사도 있었군요. 자,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주 탄핵열차 역시 이 탄핵열차가 달리는 수요일이 2025년 2월 1일입니다. 내년입니다. 자, 그래서 새해 첫날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서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마지막 날에 탄핵열차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똑같이 일주일 후에 화요일입니다. 자, 김남기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서울 성탈절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복된 성탈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왜 이래?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